자, 그래서 우리 여름 계절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네 번째 날이고,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림 한 장, 쥐도 한 장을 펼쳐봤단 말이죠. 프로그래밍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나눠서 구경해 볼 수 있다. 와 같은 식으로 일단 일종의 요 판타지 세계의 세계관 설정, 뭐 태초에 뭐 빛과 어둠이 있었다, 막 그런 얘기하고 넘어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다뤘던 단어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게 비단 파이썬을 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컴퓨터 가서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때, 또는 이제 4학년 이후에 졸업해서 여러분 본격적인 전공 활동을 할 때도 사실상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동네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함축하는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주차고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예정인데 4-1 지금 제목 보시면 순차 분기 반복이라 적혀 있잖아요. 이 친구는 데이터랑 코드 중에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중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4-2는 아예 제목부터 데이터 들어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말에 여러분 영상 다시 보고 한번 구경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1주차에 얘기했었죠. 그 유튜브 영상 그거 딱 들어간 다음에 밑에 버튼 살펴보면 질문하기 버튼 숨어 있다라는 거. 그거 딱 원클릭만 하면 우리 구글에서 만든 재민이 친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보다 먼저 빠르게 비록 이제 자막을 읽어가지고 파악하는 거긴 하지만 뭐 요즘 유튜브 자막 잘 나오니까 한국어 자막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뭐 본인이 영어가 더 편하다 하면은 그 친구한테 say in English 하면 영어로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럭저럭 우리 수업에서는 나름 표준에 해당하는 어휘들 위주로만 쓰고 있으니까 그걸 영어로 그 친구가 번역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도 나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해두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 제목은 순차 분기 반복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난 실습 때 재밌는 거 했잖아요. 그죠? 동방예의지국인이 뭐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프를 3으로 목숨을 3개 주고 스타트 한다느니 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최종 목표 같은 경우는 그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 해가지고 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 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회수를 제가 무서워서 확인하진 않았는데 이번 주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같이 구경해 봤던 거 살짝 정리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코드 영역 측면에서 이야기를 오늘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할당문이라는 단어가 오늘 새로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실습 시간에 잠깐 먼저 우리가 얘기해 봤었던 그 함수 뭔가 그 다음에 함수 정의라는 문장의 일종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4-1을 코드 영역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 4-2에서는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간 쉬는 시간 넘어가기 전에 살짝 데이터 쪽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 하나를 걸쳐두고 챙겨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일단 먼저 함수예요. 함수 여러분 뭐 이미 초중고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들 구경해 봤죠. 예를 들면 뭐 사인, 탄젠트 막 이런 삼각 함수라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로그 함수라든가 있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확률과 통계라든가 그런 데서 뭐 수많은 확률 분포 함수들 같은 거 여러분 구경해 봤을 수도 있겠죠. 뭐 정규 분포라든가 뭐 있을까요? 뽀아송이라든가 등등 그런 친구들도 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해놓고 정의해놓고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그 함수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함이랑 수 둘 다 엄청나게 복잡한 한자일 거란 말이죠. 한국말 기준으로, 한자 기준으로 보면. 함수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요. 또는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 번 실습을 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박스가 있어요. 이 친구는 들어온 거에다가 5를 더해가지고 내보내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러면 우리한테 뭐를 뱉어줄까요? 이런 식의 퀴즈를 초등학교 때 몇 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3 집어넣었으면 8 나오겠죠? 7 집어넣었으면 12가 나오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이런 박스는 우리가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박스 같은 경우는 3을 집어넣었을 때랑 7을 집어넣었을 때랑 둘 다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허용입니다. 그게 다 다르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뭔가 하나에 대한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정의역 안에 있는 임의의 숫자 하나에 대해서 공역 안에 있는 임의의 숫자 하나가 매핑이 되는, 그래서 그런 매핑되는 숫자들만 모여서 이제 치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구경해 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수학 동네에서 말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1대1 대응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약간씩 고쳐가지고 만든 새로운 숫자들을 만든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선형대수라는 수업에서 그거 아마 1학년 때 배울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선형대수가 2학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컴퓨터쟁이들은 보통 그걸 1학년 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숫자들 소위 행렬이라 부르죠. 그렇게 가득가득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트랜스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의 숫자로 뱉어내는 거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한,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을 선형대수에서 구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명사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굵은 글씨 함수,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함수는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 어제 내용 복습해 봅시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 있어요. 미적 과제 생각날 테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것만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변수 얘기를 했고 수식 얘기를 했습니다.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정도로만 해두면 충분합니다. 파이썬의 변수랑 C의 변수 다 동등한 의미를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 값이 뭐 숫자 뭐 한 글자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직관으로 다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20살 넘었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꼭 곁들여서 기억해 둬야 되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차 같은 거 함수 정의 적을 때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지금 숫자 3개를 다뤄야 된단 말이죠. 최소한 2개를 들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진짜 중요한 숫자, 나이차가 몇 살이냐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변수 2개를 도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your age랑 my age 2개를 도입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름 하나를 도입하면 그 이름에다가 3을 담거나 5를 담거나 할 수 있다. 그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관사 a라든가 on을 붙여가면서 또는 더를 붙여가면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맥락에서 그대로 이어서 수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수식, expression,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또 이제 문장이랑 엮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계산의 대상이 되고 아무튼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거. 우리가 키보드로 적은 것들 중에 계산하면 결과값 하나 나오는 것들을 수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거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문장을 적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게 목표다라면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값, 중요한 데이터 헬로월드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F5 눌렀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룰 수 있도록 키보드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문장을 적기 위해 여러분은 아마도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 한 다음에 계산하면 바로 그 근본 있는 13글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다 하나가 들어가 있고 따라서 뭐 숫자 3개 다뤄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변수 3개 도입하고 그러면서 숫자 값 3개를 집어넣기 위한 수식들 뭐 3, 5, 7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적게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직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해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위 빅 데이터를 다룰 예정이다. 1GB짜리를 다룰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은 약간 복잡한 스킬이 필요하겠구나. 그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겠구나 하고 일단 넘기면 됩니다. 아무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함수는 조금 슬프게도 지금 당장 한 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 함수를 잘 다루는 자가 프로그래머가 좀 더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빠르게
그 다음에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자주 쓰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오늘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4일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한 줄짜리 설명을 가져가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만 부연을 하면 두 가지 정도를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함수는 이름이 프린트예요. 어떤 함수는 이름이 인풋이에요. 어떤 함수는 이름이 인사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함수들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수학 동네랑 비슷하게. 예를 들면 fx, y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수 같은 개념이 있고 그거를 하나 받냐 두 개 받냐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어제 직접 우리가 도입해 봤었던 인사라는 함수의 경우에는 인수를 0개 받는 친구입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인수를 0개 받는 친구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여러분이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인사라 함은 사용자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그걸 기억해뒀다가 그걸 포함해서 한국말 메시지를 만들어서 프린트하는 것이다. 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들여쓰기에서 문장들 적어서 인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미리 준비가 돼 있는 함수들이 여러 덩어리가 존재한다라면 자, 문장은 코드의 기본 단위잖아요. 함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문장들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거기다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코드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인사라는 함수로 호출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호출 말 그대로 컬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건 그 미리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당장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어제 실습 내용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지금 맨 마지막에 run 한번 호출하니까 따라서 나이차를 한번 호출하겠구나. 나이차를 호출하니까 따라서 여기 내용물로 우리가 미리 정해둔 문장을 한번 실행해서 사용자한테 나이를 묻고 등등등을 하게 되겠구나. 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형성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제 인풋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 두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입니다. 이 친구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함수 이름을 이렇게 PPT 그러니까 .pdf 파일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때는 뒤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보시면 아셨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키보드로 쳐서 적을 만한 파이썬 동네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일반적인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쓰지 않고 그 콘솔라슨과 뭔가 하는 걸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도 나중에 전공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 작품 발표를 한다라든가 할 때 여러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요 영어 단어 헬로가 이게 파이썬 동네 내가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한 코드 측면에서의 이름이냐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명사 같은 느낌의 영어 단어 헬로냐와 같은 것들을 글자체로 구분을 하는 걸 컴퓨터쟁이들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막 영어 한영키 막 눌러가면서 이런저런 설명들 막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중에 구분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인풋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 입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바깥 심지어 컴퓨터 바깥에 있는 컴퓨터 바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키보드 쳐서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저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을 적어둘 수가 있어요. 수식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요. 이번에 저 사람이 마스터 띄고 2 적고 엔터키 쳤다 그러면 마스터 띄어쓰기 2 해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최종적인 계산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 함수 이름 적고 뒤에 소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꾸며놓은 수식을 보통 함수 호출식이라고 불러요. 함수 호출식은 수식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얻는 값을 보통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불러요. 리턴 무슨 뜻입니까? 그 반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품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인풋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돌려보내준 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턴 값까지를 살짝 일단은 세트로 들고 다니시는 걸 일단은 지금은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인풋에 대한 함수 출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수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어쩔 때는 그 계산 결과값이 마스터 2일 수 있고 어쩔 때는 꺼져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무슨 글자들, 무슨 키보드를 치고 엔터키를 쳤냐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이 고른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 계산 결과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UOAG에 담아놨다가 저 친구가 3, 5 엔터를 쳤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트 형식값 35를 구해서 뺄셈을 한다라든가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input이라는 친구는 함수 출식을 적을 때 괄호 안에다가 적당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참고할 만한 메시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미리 운을 띄워두고 스타트하는 기능이 파이썬의 input이라는 함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요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입력하는 글자들을 프롬프트라고 하기는 하죠. 아무튼 뭐 그건 그러려니 하고 아무튼 요 인풋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먼저 운을 띄우고 그거를 보고 사용자가 본인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키보드를 쳐서 결정한 글자들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네 글자를 세트로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function, definitio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이 도입하고 싶을 때 그 함수의 이름이랑 인수 어떻게 받을 거냐, 그 다음에 그 함수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세부적인 내용물을 정하기 위해 직접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이라는 문장이 while 키워드로 시작한다면 함수 정의는 def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요. import문은 import로 시작하고 if문은 if로 시작하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문장, 내가 지금 적어놓은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 아무 단어도 적지 않고 스타트하는 문장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while문 적을 때처럼 키워드 적고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적고 콜론을 적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둔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가면서 그 함수, 뭐 인사, 나이차 같은 지금 내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함수의 내용물이 될 문장들을 이어서 적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함수 정의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적은 게 돼요. 들여쓰기 해둔 문장들이 이제 인사의 내용물, 나이차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뭐 어제 실습 내용 대충 같이 구경해보고 아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잘 실행되네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여러분 뭐 어제 누가 물어보길래 기출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 적어보세요와 같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거 신경 써서 첫 줄 잘 적고 들여쓰기해서 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 이거 해야겠네와 같은 식으로 생각해서 적으시면 돼요. 다만 우린 필기시험이니까 그걸 펜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아무튼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 내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 정의라는 문장에 대한 실행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절한 시점에 해줄 겁니다.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그렇게 적어둔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서 그 들여쓰기 해둔 문장들을 첫 줄에서 우리가 정해둔 새로운 함수, 인사, 나이차 등등에 대한 내용물로서 정해둡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뭐 걔가 잘 챙겨뒀으니까 나중에 호출했을 때 본인이 기억해둔 대로 작업을 수행한 거다라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나중에 인사 호출하면 요거 2개 문장 실행해 줘야 돼와 같은 식으로 부탁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오케이 콜 하고 기다렸다가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는 지금 파이썬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러한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파이썬의 엄청 중요한 특징입니다. 파이썬의 엄청 중요한 특징,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장을 적을 수 있는 타이밍에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어요. 뭐 우리 .py 파일에 함수 정의 잘 적어봤었죠? 그거 말고도 딴 시점에 문장을 적을 수 있다라면 함수 정의도 적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파이썬 고수들은 뭔가 우리가 지금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뭔가 복잡한 코드 같은 것들을 적어서 좀 더 그럴싸하게 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든다라든가 해서 돈을 빠르게 벌고 뭐 그걸 이제 뭐 어딘가에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해서 불려서 빠르게 정년 퇴임을 본인만의 퇴임을 맞이하는 그런 치킨집 엔딩을 다들 꿈꿔오고는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거는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그래서 함수 정의가 갖는 의의는 그래 뭐 내용물 뭐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해줄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직관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살짝 지금 추가로 기억해 둘 만한 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코드 덩어리를 미리 적어 놓고 그 덩어리에 명찰을 하나를 붙여두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여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작업 한번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들여쓰기에서 적어두고 그 덩어리에 대한 이름을 인사라고 붙여둘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을 만든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장애물 내가 스페이스바로 점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장애물이랑 나랑 지금 서로 화면상에 영역이 겹쳐 있냐? 달리 말하면 내가 그 장애물에 부딪혔냐? 여부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코드 덩어리를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체크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기록을 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장애물 충돌 검사를 하는 함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한 채로 오늘은 이제 어제 그런 걸 미리 준비해 뒀으니까 다른 부분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레벨업을 하기 위한 함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 다른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 원한다라면 내가 그렇게 미리 붙여둔 이름을 적어가면서 분명히 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빠르게 끝내고 주말을 맞이하러 가봅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미리 이름 붙여둔 함수, 코드 덩어리들이 있다라고 칠 때 그 이름을 내일 직접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미리 우리가 구성해 놨었던 그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다가 그 체크라는 함수에 대한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느냐에 따라서 그 미리 준비해둔 함수적인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한번 실행할 건지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만들었던 그 최종 버전 run 내용물 구성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가 1 적고 엔터키 칠 때만 인사 내용물을 실행을 했어요. 사용자가 2 적고 엔터키 쳤다라면 인사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우리는 뭔가 복잡한 뭔가 들여쓰기 막 2단 3단 한 다음에 그 내용물 안에다가 문장을 적을 때 인사에 대한 함수 줄식 적고 엔터키를 쳤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함수 정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코드 영역을 다루기 위한 이름, 새로운 코드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키보드 쳐가면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이름들을 사용해 가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적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직접 재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함수 정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름 인사를 도입하는데 그 이름은 코드 덩어리에 대한 이름으로서 도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 생각해 본다라면 그 반대에 해당하는 데이터랑 관련 있는 이름을 도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새로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우리는 넘버는 3 엔터와 같은 문장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할당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자, assignment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제라는 뜻이죠. 대학교에선 과제를 홈워크라고 안 하고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직역을 해서 한국말로 말할 때는 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갖다 대고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를 대입문이라고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제 생각에도 그렇긴 한데 이 수업이 요 컴프1이 원래 포지션 상으로는 3월 달에 26학번 친구들 그러니까 넉 달 전 정도까지 작년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입학 원서 쓰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듣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요 대입 두 글자만 들으면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막 슬픈다든가 막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TSD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대입문 대신에 이런 할당문이라는 굵은 글씨 단어를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 발음하기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할당이라는 한국말 단어는 사실은 영어 원래 표현에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의 것을 일컫는데 사용하는 단어기는 합니다. 뭐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구경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넘버는 3 엔터 쳐놨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넘버는 3 엔터 할당문을 실행한다라는 거는 이제 내 프로그램 안에서 3 담았다 5 담았다가 1 더해서 다시 담는다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잡한 프로그램일수록 수많은 이름들을 도입해 가면서 코드를 적어야 될 거예요. 키보드를 쳐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일단 내 프로그램은 데이터 쪽이랑 코드 쪽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코드 쪽을 좀 더 많이 준비해 놔야겠다라면 함수 정의 적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쪽을 많이 조금 적어 놔야겠다라면은 할당문을 적으시면 돼요. 앞문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요. 얼른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 봤었던 프린트라는 친구, 타임.슬립이라는 친구 역시나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 둔 함수였어요. 그런 함수에 대한 이름 적고 괄호를 닫고 해서 우리는 함수 출식을 적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우리 눈에 지금 관찰되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어딘가에는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잘 적혀 있었다라 봐주시면 돼요. 뭐 그렇긴 한데 저 친구들 쓸 때 우리 헬로월드 출력할 때 기분 좋았잖아요. 적어도 2주차 느낀 점은 그래도 건실하고 건설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들 위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7주차쯤 가면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살려주세요.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 메타 같은 느낌의 느낀 점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저 친구들 쓸 때 그러니까 함수 출식 적어놓고 아 헬로월드 잘 프린트 되네요. 우리가 구경했을 때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그거 집에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뭐 되게 거창하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코드 적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동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동작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 쓰는 것 자체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쟤네들 저 두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도 못 적을 정도로 엄청 어렵습니다. 프린트를 예시로 든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 출식 적는 사람이 골라놓은 그 헬로월드 출력도 할 수 있고 학 출력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일반적으로 문장을 2만 개 정도 적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세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거 우리 알 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번 월요일 날 우리가 같이 구경했을 때 월요일은 아니죠. 화요일 날 구경했을 때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뒤에 무슨 내용들이 비하인드에 숨어 있나는 함수 출식 적는 입장에선 그게 알 바가 아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제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게임의 기본 규칙 같은 것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머리를 100%로 돌리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물에 부딪혔냐 아니냐 그 세부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머리에 담아두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얼른 내고 자고 싶어요. 그럴 때
어제의 내가 미리 선심을 써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내가 장애물 충돌과 관련한 복잡한 계산 같은 걸 머리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게끔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놓고 저장하고 Alt F4 한 다음에 오늘은 자러 가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개념은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자주 쓰는 이유 워라밸을 챙기기 위해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중간 과정에 이름 하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한 숟가락 더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고 함수 호출식은 수식의 일종이다. 함수 호출식을 누구 문장의 어디 내용물로 정리하에 따라서 그 인사를 언제 할지가 결정된다 정도까지 이어서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t, str 우리 같은 경우는 오류 메시지에서 처음 구경해 봤었던 저 두 이름들을 써서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수식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input 함수 호출식 적어서 얻을 수 있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이기 때문에 str 형식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사용자가 고른 숫자 int 형식 값을 얻고자 한다라면 그냥 인풋을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특정 str 형식 값에 대한 적당한 int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결과값으로 내어주는 수식을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염원하는 그 형식 이름 뭐 int str 같은 거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뒤에다 붙여요. 그 괄호 안에다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으면 됩니다. 마치 함수 호출식처럼 수식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자, int랑 str이 함수 이름인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함수 이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지금 당장 쓰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int 형식 값이다.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덧셈조차 꺼지라고 하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파이썬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최종적으로 int 덧셈 할 건데 지금 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str 형식 값이다. 그러면 int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 변수 a에 담겨 있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str 형식 값을 손에 쥐고 덧셈에 돌입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 거예요. 등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4-2에서 우리가 구경해 본 몇 가지 형식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내용들 요약해 보면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살짝 얘기했듯이 일종의 세계관 설정 같은 거예요. 이 동네에는 이런 식으로 재료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조합해서 나중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편하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고 퇴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포트문 얘 같은 경우는 전혀 외우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뭐 수입한다, 뭐 내가 직접 할 거 아니면 남의 거 수입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제 경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물류가 그렇게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구체적인 임포트문, 현실 시간과 관련한 거 수입해 오고 싶다.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된다 이겁니다. 뭐 딴 것도 몇 개 있을 건데 뭐 천천히 구경해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거랑 반대되는 그래서 어쩌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것 자체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던 변수라든가 함수 같은 개념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들고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반면 지금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순차 분기 반복은 얘네들은 파이썬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 그러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걸 고려한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알아먹기, 걔도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때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래서 내 머릿속 생각을 정리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정리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개를 소개할 건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개가 끝이에요. 오늘 외우면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적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쉬운데 진짜로 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뭔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어제 커피 마시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꿈을 격한 거를 꿨는데
그때 꿈속에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뭔가 이거 만들기만 하면 나 이거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을 더 편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 세 가지 재료,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머릿속 생각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키보드로 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는 아이디어일 겁니다. 왜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세 가지에 입각해서만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순차, 분기, 반복 아직 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반복. 뭐 이거 그 연속 재생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3번 진행한다라든가 그런 데서 느낄 수 있었던 똑같은 짓 계속 한다라는 거잖아요. 요 반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기, 뭐 무슨 분기점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 루트, B 루트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순차.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순서대로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차, 분기, 반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 제일 가치가 높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반복이 없이 순차랑 분기만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치면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연속 재생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반복 개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건 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번 헬로 월드 출력한다를 복사 붙여넣기 3번 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종 노래를 한도 끝도 없이 노트북 배터리 다 될 때까지 노래 가사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려면 걔는 더 이상 순차랑 분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무한히 이게 순서가 길게 나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없으면 우리 2주차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분기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의 나이가 뭐 예를 들면 300살이에요. 내 나이는 20살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내지는 동갑이네 반가워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동갑이네 반가워용이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 개념이 없으면 저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나는 그냥 형이라고 불러라 그냥 해라체를 쳐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 3번 제공하는 런 내용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야 지금부터는 안 해줄 거야 와 같은 것들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3주차 최종 목표도 당연히 달성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분기도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기랑 반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순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 엄청 간단한 개념이니까 살짝 요약해두고 가도록 할게요. 순차 영어로는 뭐 시퀀스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개념들을 일컫는 거기 때문에 딱 통용되는 명칭 같은 거는 없습니다. 책마다 다룰 수 있고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의미는 공통적으로 가져간다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 주입식 교육이긴 했는데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뭘 의미하는 거냐?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할당문 x는 3 엔터를 먼저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괄호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었어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무조건 위에 적어둔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일단 x에 3을 담고 나서 x에 담겨있는 값을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확률로 그 프로그램은 화면에 3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위에 거 실행한 다음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게 순차의 본질입니다. 자, 데이터 쪽도 그렇고 코드 쪽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펑크에 대한 함수 정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펑크 괄호 닫고 해서 호출식 적고 엔터를 적어놨어요. 그렇게 문장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펑크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두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렇게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하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전에 미리 정해둔 펑크 내용물을 지금 한번 실행하게 됩니다. 요거
이전, 다음과 같은 그런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순차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약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목표로 했던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onsequence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영어 단어가. sequence에 c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과와 같은 느낌의 약간 불교 같은 색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필연적인 종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지 할 때 뭐 컨시퀀스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미국 드라마 같은 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확정적인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대원칙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순차가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차가 없으면 우리 학교적 노래 학 출력한 다음에 교를 출력하는 것조차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학교적 노래 출력하는 걸 편하게 만들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학 출력하는 문장 위에 적혀 있다라면 걔를 무조건 먼저 실행한다 이거예요. 학 출력이 다 끝난 이후 시점에나 교를 출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바로 출력하면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글자들 다 나올 테니까 중간중간 0.5초 쉬는 문장 같은 것들을 끼워 넣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것도 역시나 학 출력한 다음에 0.5초 쉬고 그 다음에 교를 출력하도록 만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차의 혜택에 힘입어서 당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실행을 실제로 수행해주는 친구죠. 우리 문장을 읽고 작업을 수행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항상 절대로 이 원칙을 깨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줍니다. 그래서 요 시퀀스, 시퀀셜하다의 반대말이 이제 뭐냐고 생각하면 이제 순차는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정해둔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ABC 순서대로 적어놨다. 그럼 걔는 언제 F5를 누르든 항상 ABC 순서대로 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오류 나면 그럼 사람 탓이 되는 거예요. BAC가 정답이었다. 근데 ABC 적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겁니다. 걔는 적어둔 그대로 실행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라고 그 친구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 친구 입장에서 시퀀셜하다의 반대말은 프로그래머가 정해둔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내 맘대로 문장들을 A, C, B 같은 식으로 섞어가면서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로 말하면 뭐 시퀀스의 반대는 arbitrary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주사위 굴려갖고 정한다 이겁니다. 교 출력한 다음에 땡 출력한 다음에 학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1시간, 2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과제 만들었어요. 최종 목표 달성해 놨어요. 근데 F5 누를 때마다 지 맘대로 교를 먼저 출력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코드를 적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수업용 코드에서도 그 모양인데 회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 기업 또는 나라에서 또는 이제 뭐 UN이라든가 그런 데서 컴퓨터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사람과 다르게 항상 적어둔 대로 착착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친구니까 믿을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니까 UN 같은 데서도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절대로 깨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나머지 두 개를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분기랑 반복은 이 천편일률적인 순차 흐름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적어둔 순서대로 한 번씩 문장들을 실행한다에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분기 영어로는 브랜치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옛날 단어긴 한데 지금 아예 분기 브랜치 요 브랜치가 나뭇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는 어떤 문장을 무조건 한번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에요.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형이라고 불러라 출력하는 문장을 어쩔 때는 0번, 어쩔 때는 한 번 출력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 분기 개념을 적용해서 그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 번 실행할 거냐, 언제는 0번 실행할 거냐를 추가로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가 아무튼 간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그때만 이거를 출력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실행 흐름을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분기는 그렇습니다. 반복, 얘는 이제 룹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동네도 여러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트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반복하다, 뭐 주회하다, 순회하다, 막 그런 느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루프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뭐 도돌이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룹은,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아예 실행 안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도 가능하게 해주는 개념이 반복이에요. 이에 대비해서 순차는 무조건 한 번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무조건 한 번이에요. 근데 항상 1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건 0 또는 1, 어떤 거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아무튼 여러 번 또 가능하게 해주는 게 분기랑 반복입니다. 그래서 순차보다는 좀 더 멋져요. 이런 거 잘 다룰 수 있으면 나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살을 덧대서 보면 자, 우리 if문을 적어봤단 말이죠. 이 if문은 문장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if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if 키워드 적고 수식을 하나를 적고 콜론 적고 엔터키 쳐서 첫 줄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 문장들을 적어요. 그래서 그 수식은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어떨 때 이 if문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를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이 if문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적는 수식을 보통 그 문장의 조건식, 영어로는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여러분 한국말 번역되어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보면 조건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20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살짝 외워둡시다. 조건문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파이썬에서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조건, 그래서 연상이냐 연하냐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건 수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부문의 첫 줄에 조건식을 잘 적어야 된다. 컨디션을 잘 적어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기억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그때 적는 건 조건문이 아니에요. if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if문은 지금 내가 분기가 필요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언제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언제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그 if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조건식을 적는다라는 거 꼭 지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C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더 그럴싸한 내용 다루기 시작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검색 같은 거 할 때 영어로 검색할 거란 말이죠. 대학원 가면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때도 큰 어려움 없이 GPT, 제미니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자,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if문도 문장이니까 그에 대한 실행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줄 겁니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을 실행할 때 이런 복잡한 작업을 수행을 해줘요. 그 친구는 나 이제 위에 거 실행 끝났어. 예를 들면 차를 구하는 문장, 할당문 실행이 끝났어요. 구해서 차에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실행을 시작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if문을 실행할 때 일단은 첫 줄에 적혀있는 조건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조건식은 수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가 나와요.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거나 그 참됨에 해당하는 그거였죠.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그 if문의 내용물 문장의 실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rue에 준하는 값은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인터랙티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3 있고 true 같은 걸 적을 수 있잖아요. 얘는 말 그대로 그 참됨 그 자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근데 int 값 3이 만약에 튀어나왔다. 조건식 계산했는데 3이 나왔다. 이거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true로 간주할 것이냐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짓으로 간주할 거냐를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불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 치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3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한테 true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if문 조건식 계산했는데 int 값 3이 나왔다. 그럼 그 친구는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3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통장 잔고가 500원이에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죠? 여러분 통장 잔고가 500만 원이에요. 매우 긍정적이죠. true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0,000원이에요. 네, 지금 빚졌어요. 친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엔터 치면 요것도 true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양수 플러스 500만 원이든 500원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심지어 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통장이다. 마이너스 10,000원이다 해도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0원까지는 인정한다 칩시다. 내 통장 잔고가 지금 10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거는 과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엔터 치면, 그죠? 이 친구는 아마도 액수에는 그렇게, 액수의 크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int 형식 값들 중에서는 엔간한 거는 다 true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 커다란 숫자,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true입니다. 대신에 이 친구는 요 0 같은 경우 내 통장 잔고가 빵원이다 하는 경우에만 true에 반대되는 거짓에 해당하는 false가 최종적인 계산 결과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식 계산에 대해 0 나오면 그때는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학교. 자,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 대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꺼지라고 할까요? 아, 나 학교 안 다니는데 하면서 꺼지라고 할까요? 엔터 치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학교 종이 하면은 true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딴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거짓에 해당하는 false를 한번 적어봅시다.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false 5글자가 짜리 str 형식 값에 대한 그거를 판별을 하는 거예요. 엔터 치면 요것도 맞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죠 아주 그냥.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str 형식 값들 중에 이게 조건식 딱 계산했는데 str 형식 값이 나왔어요. 그것들 중에 true에 준하는 값으로 인정 못 받는 친구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지금 엔간한 거 다 true 나올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str 형식 값들 중에서는 우리 사실은 어제 우리가 힌트를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이게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가 뭐 알파벳이냐, 한국말이냐, 느낌표냐 그런 거 일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오로지 F 한 글자도 true고 긍정적인 친구죠. 얘만 false가 나옵니다. 따라서 글자 수만 보는 거예요. 0글자짜리면 마치 int 값 0에 대해서 거짓으로 판별했듯이 이것도 거짓으로 판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자, 글자 수는 당연히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0 또는 양수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0글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 신경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등등 이 불괄호를 닫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판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산했더니 false 그 자체가 나왔다. 또는 false에 준하는 0 또는 0글자짜리 str 형식 값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라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래서 이번에는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조건식을 먼저 계산함으로써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if문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if문 실행할 때 수행하는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실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정리해보지 않았던 while문을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을 겁니다. while문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요 while문을 실행을 할 때
if문과 동일하게 일단 조건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if문이랑 동일하게 계산 결과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방금 전에 내가 내용물을 실행을 했다라면 다시 조건식을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조건식을 두 번째로 계산해요. 계산했는데 또 true가 떴다. 또 내용물 실행하고 또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가요. 그러면 조건식 3번, 4번, 5번 계속 계산해보고 true 계속 나오면 내용물을 또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연속재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건식에 계산하면 항상 true 튀어나올 만한 대문자 t로 스타트하는 true 그 자체를 조건식으로서 적어놨기 때문에 언제 몇 번째로 조건식을 계산하든 무조건 true가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용을 한 번 더 실행하고 무조건 다시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달리 얘기하면 while문의 실행은 언제 끝나냐라고 질문하면 그 여차저차해서 조건식 계산했는데 false가 나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while문의 실행이 끝이 나는 겁니다. 뭐 그럴싸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while문 맨 처음 딱 실행을 시작했는데 조건식 처음으로 계산했는데 처음부터 false가 떴다. 그러면 내용물 0번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자 실행 흐름 관점에서 요 순차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실행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게 기본이라고 치면 분기는 이러한 중간 순차 흐름에서 어쩔 때는 요 중요한 내용물을 실행하고 내려가요. 어쩔 때는 이 중요한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스킵을 하고 내려갈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일종의 텔레포트를 하는 거죠. 여기서 뿅 변신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뿅 하고 나와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문장을 스킵할 수 있게 해주는, 더 아래로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텔레포트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전멸 블링크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내용물까지 실행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국소적인 부분만 본다라면 요 흐름을 역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 반복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while문에는 내용물을 그래서 이번에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포텐셜이 들어있습니다.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while문은 분기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내용물 실행해야 되면 실행하도록 짜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도록 짤 수 있어요. 왜냐? 그러한 기능이 while문의 실행 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구사할 수 있는 작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while문의 실행에는 돌아간다라는 역행의 개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쓸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if문은 그렇지 않죠. if문은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물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위 단계로 돌아가는 그러한 작업은 if문의 실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f문은 분기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반복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할당문이라든가 그런 문장들은 엔간하면 요 스킵한다라는 거, 실행 안 한다라는 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분기 용도로도 쓸 수 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챙겨두시면 살짝 그럴싸하게 납득을 해두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하면 일단은 순차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일단은 한 줄로 쫙 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기한테 이 순서대로 해줘 하고 엔터 쳐가면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문장들 나열해서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 망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계한테 시킬 수가 없게 된다. 프로그래밍 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 역시나 개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내 머릿속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킬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키보드를 치기 위해 우선 그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다? 그거는 아마도 컴퓨터한테 대신 맡길 수 없는 거일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한테 대신 맡길 수 없는 뭔가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우정,
부모님의 보살핌, 막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기계가 과연 부모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애기 입장에서 과연 동등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막 그런 거 이제 생각해보면 복잡한데,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기계적인 측면, 우리 전공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보살핌은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키보드로 쳐서 적어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적어둔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뭐 인사하는 거 정도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걔는 순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두 개의 문장을 A, B 순서대로 적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걔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심지어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는, 따라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우리는 얼마든지 인사를 원할 때 시킬 수가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거 살짝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if문이랑 while문은 문장의 일종입니다. 내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장 적을 거냐를 그때그때 골라가면서 적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if문은 나 이제 분기가 필요해 할 때 적게 되는 문장이에요. while문은 반복이 필요해 할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도 알아먹을 수 있고 while문도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분들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를 잘 만들어 두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 생각을 잘 정리만 해두면, 그거에 성공만 했다라면, 엔간하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키보드 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이런 식으로 해줘와 같이, 이거는 이럴 때만 해줘, 이거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만 해줘와 같은 식으로 부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적절한 수식, 조건식을 그 두 개의 문장, if문 내지 while문을 적을 때 그 첫 줄에다가 디테일로서 채워둠으로써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내지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실행할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건식 어떻게 적어두냐에 따라 내용물 문장이 언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가, 어떨 때 실행될 것인지가 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지금 구분해서 담아두세요. 오늘은 3시간이면 될 겁니다. 4학년 때 하려면 3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 자, 그래. 제가 요거 요즘 수업 시간에 매번 하는 얘긴데, 여러분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자, 우리는 아마 평균 수명 막 120세, 150세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 100년 뒤에 생각해봐요. 아니, 100년 뒤는 좀 너무하다. 그래, 6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돈 벌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젊었을 때 바짝 벌어둔다. 나중에 배짱이처럼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사실 다른 걱정 잘 안 해도 돼요. 돈은 어차피 굴리면 불어나는 스노우볼 같은 친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긴다라고 치고 두 번째 선택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세대는 100살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봐봐요. 정년을 늦춰야 된다, 65세 안 된다, 70세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2026년도에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2106년도에 여러분은 100살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치킨 못 시켜 먹으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20살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치킨을 100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쯤 가면은 치킨이 물려가지고 더 이상 안 먹을 것 같기는 한데, 본인 드시고 싶은 거 드실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랑 다르게 나는 60살까지 일하고 환갑 맞이하고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살까지도 일해야 될 수 있는 세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가시는 걸 좋겠습니다. 여러분 22세기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감안해서 보면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25살에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 그걸 위해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라면 그런 사람들 100살까지 그 회사에 남아있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존버하는 걸 목표로 나의 가치를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당장 지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제 선동가 같은 그런 눈빛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알바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신선 노름하고 있네와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나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 전체 20대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은 그 어드밴티지를 풀로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언론에서 뭐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들어가기 힘든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유리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선택지들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가치관을 가져갈 때 25살을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를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결혼 안 하고 막 그러죠. 저도 결혼 안 했으니까 할 말 없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 먹여 살려준다는 생각 지금 부모님 세대들도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못 합니다. 국민연금 지금 증발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내 돈 없어서 인생 빠르게 로그아웃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살짝 나중을 위한 공부를 한다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저도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 빠지고 있는데 열심히 돈 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살 때까지 수업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파이썬 예를 들면 3.150 같은 거 나온다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미리 챙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지금 최대한 짝짝 찢어가지고 정리정돈 잘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방 처음 생겼을 때 뭐 했어요? 수많은 계획을 했잖아요. 이 공간을 나의 비밀 기지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상상들을 하고 여기는 이거 놓는 곳이야, 곰돌이 놓는 곳이야와 같은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중간고사 기출 문제 풀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냥 대충 담아두고 있으면 금방 증발할 거예요. 컴프 1 수업을 듣는 이유는 컴프 2, 컴프 3, 그 다음에 그 다음 전공 수업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까지를 내가 편하게 집 정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꺼내가지고 하는 짓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스타트를 잘 끊는 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얘기했던 그 다음에 어제랑 그저께 얘기했던 지금 기억해 둡시다 하는 거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거 중요하지라고 고개 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지금 살짝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해두고 자, 그래서 단어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늘 새로 등장한 단어들 추가하면 일단은 함수는 오늘 얘기했듯이 코드 덩어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는 문장들의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코드 영역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문장들의 나열이고 심지어 파이썬 동네에서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기 위해 문장을 적어요. 함수 정의를. 따라서 저렇게 함수랑 문장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인사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놨다라 치면 지금 인사를 해야 된다 할 때 여러분은 그 문장의 디테일로서 인사 함수 호출식 같은 걸 적어둘 수 있어요. 지금 사용자 입력 한번 받아야 돼 하면은 인풋 호출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저 사람이 이번에 고른 글자들을 어딘가에 담아놓고 나중에 쓸 거니까 그 인풋 호출식은 일반적으로 할당문 그 는 오른쪽에다가 적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나중에 발동할 수 있으니까 수식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목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요 실행에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 우리 머릿속으로 구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밖에 없지만 제일 중요한 선택지들 순차 분기 반복이 있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이랑 실행은 항상 같이 다니고 수식이랑 계산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예 지금 세트로 묶어놨다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축약해서 들고 왔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드 쪽은 예쁜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한 걸 보실 수 있고 방금 얘기했던 것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순차 분기 반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차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기계는 항상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작업한다를 의미하는 순차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1시간 14분이 지난 거잖아요. 요거 요 다리에 해당하는 4다시 넘어가는 다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짝 소개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예요. 요건 지금 복습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형이라고 불러라, 동갑이네 반가워용 출력할 거냐, 달리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요 if문, while문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 언제는 하지 않을 것이냐 등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문장의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연산자라든가 그런 걸 섞어가지고 우리 뭐 적어봤죠? 꺽쇠 열고 닫고 해서 부등식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는 두 번 적어야 된다. 컴퓨터 동네에서 국룰입니다. 양쪽이 동등하냐 할 때는 는을 두 번 적는다. 그렇게 해서 등식도 적어봤습니다.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다. 그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일단 방금 전 거는 살짝 챙겨둔 채로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그러한 큰 수식을 적을 때, 연산자 붙여가면서 커다란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3 더하기 5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 더하기 5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3에 3 들어있었다면 그러면 계산하면 8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이름을 섞어가지고 적는 게 가능해요. 그걸 통해서 계산할 때마다 최종적인 덧셈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3 더하기 5만 적어두면 걔는 언제 계산하든 8이 나와요. 왜냐? 좌항은 언제 계산하든 3 나오고 우항은 언제 계산하든 5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를 우회하거나 아니면 방지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이름을 적는 겁니다. x 더하기 3 해두면 지금 x에 3이 들어있다면 6이 나올 거예요. 지금 x에 7이 들어있다면 10이 나올 거예요. 와 같이 x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서 전체 덧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좀 뭐 그럴싸하죠. 당연한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한 수식,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가 고른 값을 그 이름에 담아두게끔 실행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x에 3 담고 x 더하기 3 하고 하면은 항상 6 나올 거잖아요. 근데 x에 3을 항상 3을 담는 게 아니라 x에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값을 int 값 해갖고 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 F5 눌렀을 때 저 사람이 3하고 엔터 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이 나올 겁니다. 어쩔 때는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기 때문에 5 더하기 3에서 8이 나올 거예요. 와 같이 F5를 누를 때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름이 섞여 있는 커다란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수식, 이름이 섞여 있고 그 데이터 측면에서의 작업을 살짝 미리 수행해서 X에 담겨 있는가, UOAG에 담겨 있는가, 즉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UOAG라는 이름이 섞여 있는 수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한 수식을 방금 얘기했던 if문 내지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F5 누를 때마다 조건식의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F5를 누를 때마다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최종 목표 그 삼각형 어쩌고 그 친구도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치면 너비가 5인 삼각형을 보여줘요. 너비가 20, 저 사람이 20하고 엔터 치면 너비가 20인 커다란 삼각형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내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았는데도 F5 누를 때마다 그런 베리에이션,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풀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나만의 게임 만들 때 어느 부분을 내가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냐를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우리한테는 스킬이에요. 다 독립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스킬들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일종의 3단 콤보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같이 적어봤던 run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단 콤보는 지금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고, 첫 반복 준비하는 게 일단은 가장 먼저 등장해요. life는 3으로 두고 스타트한다가 첫 반복 준비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차 최종 목표에서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1번째 줄을 출력한다. row는 1 엔터와 같은 식으로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언제 반복을 그만둘 거냐,
의미하는 while문 첫 줄 조건식을 잘 적으시면 돼요. life가 남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마지막 줄을 출력을 방금 전에 끝냈다면 과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그 while문의 내용물 문장을 적을 건데, 그래서 이번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장, 이번 번째 줄을 출력하는 문장 같은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다 하고 자주 빠뜨리는 마지막 세 번째 콤보를 적어주셔야 돼요. 다음 반복 준비. 그래서 방금 전에 서비스 제공했다면 life를 1 차감해서 다시 담는 거. 방금 전에 3번째 줄을 출력했다면 다음번에 4번째 줄을 출력하게끔 로우 값을 1 증가시켜서 다시 담는 거와 같이 적으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제도 그렇게 했어요. 어제도 중간 내용물은 복잡하니까 뒤에 거 먼저 합시다 해서 life는 life 빼기 1 엔터를 먼저 적어두고 그 위로 스크롤 올려가지고 서비스 한번 진행하는 메뉴판 출력하고 그런 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3단 콤보 엄청 자주 쓰이는 거니까 지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그래 두 번째 거는 while문의 조건식 잘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둘 다 할당문을 적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life는 3엔터. 맨 처음에 life라는 이름을 도입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서비스 10번 제공하고 싶다. life는 10으로 고쳐줬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마치 템포는 2 엔터랑 비슷한 느낌이죠. 다음 반복 준비도 중간중간 그 life를 차감해야 언젠가는 while문 실행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 엄청 중요할 것이다. 신경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얼핏 들어봤을 수 있는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라는 게 생각나셨다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어제 수업 내용 정도는 무난히 납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챙겨 두셔도 충분하고, 요 3단 콤보는 지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가성비 픽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4-1 내용은 끝이 납니다. 순차, 분기, 반복, 순차가 제일 중요하다 등등을 연상해서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기다가 조금씩 새로운 주제들을 덧붙여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 영역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 조금 쉬었다가 4-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그럴싸한 것들, 우리가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저런 내용들 다시 한번 구경해보고 이번 주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잠깐만요. 지금 몇 분입니까? 21분이란 말이죠. 몇 분 쉬고 싶어요? 그래도 9분 쉬는 건 22분 됐습니다. 8분 쉬는 것보단 13분 쉬는 게 낫겠죠? 35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재개하기로 하고